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구두쇠에다 입까지 독한 노씨 부인이라는 여인이 살았다. 이 노씨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찌나 짠순이었는지 밥상에 배추김치 하나로 보름을 버티고 된장은 꼭 2번은 우려 먹었다. 첫날은 진하게, 둘째 날은 물을 더 부어 된장 물국이라 부르며 먹었다. 옷은 말할 것도 없었다. 겨드랑이에 구멍 나면 소매에서 덧대고 소매가 해지면 치마폭 찢어 꿰매 입었다. 이 정도면 그냥 짠 게 아니라 삭힌 짠지 수준이었다. 입은 더 지독한 여인이라 노씨 부인의 흉흉한 소문은 장터며 우물가며 안 간 데가 없었다. 남편도 2손 2발 다 들었고 말리다가 지쳐서 이젠 고개도 안 들었다. 아이고, 나는 더는 말리지도 못하겠다. 그냥 내 복이 그릇째 비었지 뭐. 노씨 부인에게는 외동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성품은 착하고 얼굴도 반듯했지만 26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 혼처가 들어오긴커녕 중매쟁이들도 이 집 얘기만 나오면 손을 휘휘 내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누가 그런 독한 시어미 밑에 들어가겠어? 어미가 독종이라 사흘 살면 이 빠진다 하더라. 그런데 이 마을엔 그 노씨 부인 못지않게 마을에서 이름난 별종 처녀가 또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 분이라 했다. 분이는 품팔이를 하던 홀아버지가 남의 집 지붕을 고치다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난 뒤 낡은 집에 홀로 살아가는 처녀였다. 헌데 이 처녀가 워낙 별종이라 혼기가 꽉 찼건만 단 한 사람도 분이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집이 없었다. 수다스럽고 게으른 데다 먹을 것만 보이면 눈이 뒤집히고 동네 일에 오지랖 넓은 주책바가지였다. 게다가 뭐든 줍고 모아 쌓아두는 버릇까지 있었으니 엉뚱하고도 골 때리는 처녀라는 말이 따랐다. 이러니 아무리 장가 못 간 노총각이라 해도 혼처 자리에 앉아보기도 전에 어른네들이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우리 집은 말 많은 며느리는 딱 질색이야. 게을러 터진 며느리는 들이느니 말지. 밥상머리에서 방귀 뀌는 며느리랑 어떻게 한 지붕에 살겠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터 한켠. 분이가 입안 가득 강정을 입에 물고는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다 중매쟁이들 수군대는 소리를 엿들었다. 아니, 노씨 그 집 아들이 인물도 좋고 참 착한디 그 독한 어미 때문에 장가를 못 간 거 아니여? 뼛속까지 독종이라 며느리 하나 들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 그 얘기를 듣던 분이가 중매쟁이 앞으로 슬며시 다가서며 입을 뗐다. 그 집 아드님. 키도 훤칠하니 선비같이 생긴 그 총각. 맞쥬? 지가 그 집으로 시집가면 안 될까요? 사람은 순해 보이고 인물도 잘났던디. 중매쟁이는 입에 물던 쥐포를 그대로 삼킬 뻔하며 외쳤다. 아이고 참말로 그 짠순이 집에 시집을 가겄다고? 밥만 보면 눈 뒤집히는 네가 쌀을 땅에 묻어놨다가 몰래 꺼내 먹는 집에? 그 집은 하루만 버텨도 용하단 소리 듣는다니까. 하지만 분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셔요. 구두쇠 시어머니? 괜찮아요. 밥만 굶기지만 않으면 됐죠 뭐. 말이 독하다고요? 그것도 걱정 마셔요. 독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귓구멍도 안 막히고 좋죠 뭐. 지는 시집만 가면 장땡이구만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분이가 노시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아휴,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만. 하지만 정작 분이가 어떤 아가씨인 줄 꿈에도 몰랐던 노씨 부인은 시집 오겠다는 계집이 있다는 말에 2 눈이 번쩍 떠졌다. 대쪽 같은 성미에 남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듣는 사람인지라 분이에 대한 소문 따위는 들을 생각도 없었다. 그저 시집 올 처자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얼씨구 좋다며 입꼬리를 올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허허, 오겄다는 처자가 있을 적에 잡아야지. 더 늙으면 내 아들 등에 명태라도 매달아 팔아야 쓰겄다잉. 그 길로 노씨 부인은 분이 얼굴 보기도 전에 혼인을 성사시켜버렸다. 이렇게 하여 조선 제1의 독한 시어머니와 조선 제1의 별난 며느리 사이에 웃지 못할 한지붕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 한낮 해가 중천에 떠있을 무렵 노씨 부인네 초가집 앞에 정체 모를 그림자가 슬그머니 다가들었다. 해진 집신을 바닥에 질질 끌며 분이가 초가집 대문 앞에 멈춰섰다. 품엔 작은 보따리, 한 손엔 커다란 가래떡, 그리고 입엔 떡이 한가득 들어차 있었다. 초가마당 평상 위, 노씨 부인과 남편, 아들 금동이는 막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금동이의 손이 밥 한 수를 뜨려는 찰나. 쾅! 대문이 분이의 발길에 밀리며 벌컥 열리더니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 소리에 밥상 앞에 앉아있던 노씨 부인과 남편, 금동이가 일제히 고개를 획 돌려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분이의 모습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몸에 작아 꼭 끼는 낡은 저고리와 치마, 통통하게 오른 살집, 그리고 입 안에서는 여전히 떡이 오물오물 씹히고 있었다. 노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아니, 꼴이 저게 뭐여? 남편은 눈을 질끈 감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떡을 문 채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며느리는 또 처음 보는구먼. 에휴, 안 그래도 시끄러운 집에 불덩이가 굴러 들어온겨. 그 순간 분이가 떡을 꿀꺽 삼켰다. 손등으로 입을 쓱 닫고는 옷고름에 손을 쓱쓱 문질렀다. 인사드려요.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가 된 분이라고 해요. 노씨 부인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입에서 한숨인지 체념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절에서 시집을 못 간겨. 그냥 못 간 게 아니구먼. 금동이는 그 모습을 멀뚱히 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분이는 평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두 눈이 반짝였다. 어머, 점심도 못 먹고 왔는디. 저 온다고 밥상 차려놓으신 거 맞죠? 어머님, 숟가락 하나 더 주셔요. 배가 고파서 말할 힘이 하나도 없구만요. 노씨 부인이 눈을 부릅떴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떡을 꾸역꾸역 먹고 들어왔으면 됐지. 밥까지 퍼묻겠단 말이냐? 네 몸을 보아하니 오늘 하루는 굶어야 살이 말을 좀 들을겨. 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했다. 아이고, 어머님도 참 웃기는 말씀을 다 하시고. 떡이 어찌 밥이 되남요? 그건 그저 입이 심심할 적에 조금씩 씹어 넘기는 거죠. 남편은 킥 하고 헛기침만 했다. 금동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밥상만 내려다봤다. 그때 분이가 손가락으로 반찬을 하나 집었다. 어머머, 이거 고추장아찌네요? 요런 게 입맛 돌게 한다니까. 간장에 삭혀 까매진 고추 하나를 덥석 베어문 그 순간 얼굴이 찡그려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입안이 뻑뻑해질 정도로 짠 기운이 몰려왔다. 분이는 꺽 숨을 들이켰다. 태태, 이건 고추가 아니라 짠물 주머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왜 이렇게 짜요? 간장을 들이마신 것 마냥 목이 바싹 타들어가구만요. 분이는 고추를 냅다 밥상에 던져놓고 두 손으로 입을 부비적거리며 소리쳤다. 어머님, 이거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 맞아요? 노씨 부인은 팔짱을 낀 채 태연히 말했다. 그 고추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이여. 이제 너도 이 집에서 살려면 우리 집밥상에 길들여줘야 할 게다. 고추 2개는 사치야. 그리고 곁에 있던 남편도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그 고추 된장에 3번, 간장 4번에 몇 달 묵혀서 짠물 잘 들인 건디. 이걸 먹고 배기는 사람이 있나 어디? 이 집에 시집 온 너도 참 불쌍하다. 금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하나로도 벅찼는디 내 처라는 여인도 만만치 않구만. 이놈의 집구석. 새벽녘에 도망이라도 가야 쓰겄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떠들썩한 집안이 겨우 조용해졌다. 방으로 들어온 금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꼴이 그게 뭐요? 분이가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입술은 쥐잡아 먹듯 새빨갛게 칠한 채 호롱불 앞에 수줍게 앉아 있었던 것이다. 분이는 눈을 깜빡이며 시익 웃었다. 혼례도 없이 시집 와서 첫날 밤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양 좀 내봤는디. 어때요? 금동이는 얼굴이 벌개져 어쩔 줄 몰라 하며 헛기침만 했다. 허허, 그게 나 원참. 아이고, 우리 서방님은 보기엔 사내 대장부 같으신디. 수줍음은 또 많으신가 보우? 분이는 까르르 웃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두 손에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빈손으로 시집드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장 터서 술 한 대병 사왔구만요. 안주라곤 마땅치 않아갖고 어머님 몰래 밭두렁서 무 하나 뽑아다가 나물 무쳐 마슈. 서방님, 얼른 한 잔 받으셔요. 금동이는 난감했지만 붉어진 분이의 얼굴에 눌려 마지못해 잔을 들이켰다. 허허, 참말로 속이 다 타들어가는구먼. 분이가 희죽 웃으며 금동이 잔을 다시 채웠다. 어머머, 속 타셨나봐요. 이젠 저도 한 잔 주셔요. 금동이는 하는 수 없이 분이의 잔에도 술을 따랐다. 분이는 잔을 들고 킁킁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찡그렸다. 이게 뭔 맛이래요? 술이 원래 이렇게 써요? 지는 술이란 걸 처음 마셔봐서. 에이, 그래도 들이켜야지. 꿀꺽. 순간 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이거 약보다 더 쓰구만요. 혀가 얼얼하고 속에서 불났슈. 금동이가 놀라 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분이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더니 쿵! 결국 그 자리에서 퍽 쓰러지듯 기절해버렸다. 금동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는 거야? 아님, 술 한 잔에 기절을 했나? 조심스레 귀를 가져다 대니 분이의 코끝에서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금동은 멍하니 분이를 내려다보다가 볼에 연지곤지를 찍고 잠든 얼굴을 보자 피식 웃음이 터졌다. 어딘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묘하게 귀여워 보였던 것이다. 허나 이내 머리를 감싸지며 한숨을 쉬었다. 허참, 이 여자랑 평생을 살아갈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구만. 허나 이 집에 시집 올 며느리는 분이 하나뿐이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호롱불은 깜빡깜빡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첫날 밤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벌써 해가 중천에 떠올랐건만 분이는 여전히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보자 하던 노씨 부인이 끝내 참지 못하고 안방 문을 벌컥 열었다. 아니, 며느리라는 애가 첫날 아침부터 늦잠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아침상 차려서 안방에 내올 생각은 안 하고 이 시각이 되도록 자빠져 자고 있으니 원. 그제야 분이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어머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구만요. 지는 잠은 넉넉히 자야 쓰는디. 해가 중천은 넘어야 눈이 떠지거든요. 뭐라고? 그럼 대체 뭐 하려고 시집 왔냐? 그거야. 서방님이 잘생겨서 왔지요. 흐흐. 노씨 부인은 두 손을 허리에 얹고는 혀를 끌끌 찼다. 아이고, 별나다 별나.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왔다니 원.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참말로. 한참이 지나 실컷 자고 난 분이가 배를 움켜쥔 채 노씨 부인 앞에서 어리광 섞인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자고 일어났더니 허기 가져서 그런디. 밥 좀 주셔요. 노씨 부인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분이가 밥 달라며 찡찡대자 노씨 부인은 씩씩대며 부엌으로 가더니
찬물에 밥만 덜컥 말아내왔다. 대충 대접에 담긴 그 꼴은 꼭 개밥 같았다. 어머님, 찬 하나 없이 이걸 우찌 먹으라고 내주시남요? 그러지 마시고 김치라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부터 네가 뭘 했냐? 밭일을 했냐? 청소를 했냐? 밥을 차렸냐?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거라도 주는 걸로 감사히 여겨라. 분이는 대접을 내려다보며 입을 삐죽였다. 아침상까지 내가 다 차려줬으니 양심이 있거든. 점심은 네가 차리거라. 아침까지 얻어먹었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라잉. 점심때가 되자 분이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상을 들고 들어왔다. 의기양양하게 상을 내려놓자 노씨 부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밥상 위에는 웬걸 찬물에 밥만 말아놓은 대접뿐, 반찬은 그림자도 없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왜 그러셔요? 어머님도 아침에 이리 주셨잖아요. 누군 고추장아찌라도 집어먹는디, 누군 물밥만 삼키고 그런 게 어딨어요? 다 똑같아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나무하러 갔다 돌아온 금동이 방으로 들어섰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점심때라 서둘러 왔는디. 아니, 집안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요? 노씨 부인은 화가 잔뜩 난 채 물에만 그릇을 덜컥 집어 흔들며 외쳤다. 이것 좀 봐라. 나더러 물밥이나 먹으란다. 세상에, 이게 말이냐? 그리냐? 분이는 두 손을 허리에 척 얹고 당당히 말했다. 그럼요. 이 집 식구가 다 한솥밥 먹는 거 아니에요? 누군 물밥, 누군 참곁들이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허구한 날 지도 물밥만 주실 거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서방님도 다 같이 물밥 잡수서야 쓰겄지요. 노씨 부인은 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소린 또 처음 들어본다. 며느리 들어오면 살림이 편해질 줄 알았더니 속이 들끓는구나. 끓어.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노씨 집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분이는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시어미 입이 독하다, 구두쇠다 하던 말은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노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차라리 장가를 안 보냈어야 했는디. 손 안 대고 코 풀어보겠다가 낭패 봤네. 저녁 무렵 분이서 쌀을 씻다가 그만 팔꿈치가 툭 터졌다. 구멍이 손가락 하나가 쏙 들어갈 만큼 크게 벌어지자 분이는 툴툴대며 노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님, 이 옷 좀 보셔요. 여기저기 구멍투성이구만요. 이 꼴로 장에 나가기도 창피한디 새 옷 한 벌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노씨 부인은 눈을 흘기며 콧방귀부터 뀌었다. 허허, 세상에. 옷에 구멍 좀 났다고 새 옷 타령을 하다니. 그까짓 거 꿰매 입으면 되지. 댁이 무슨 양반집 규수인 줄 아오? 사치 부릴 생각 말고 입던 옷이나 아껴 입어. 다음 날 아침 분이가 옷을 챙겨 입으려 하니 눈앞에 놓여있던 건 새 옷이 아니라 기묘한 누더기 옷이었다. 어제 입던 저고리에 걸레 같은 천조각을 덧대고 꿰매나서 꼴이 꼭 품바거린 옷 같았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뭔 꼴이래요? 새 옷 사달랬지? 내가 밤새 정성껏 새 옷 만들어놨다. 구멍 난 데마다 천덧댔으니 이보다 튼튼한 옷이 어디 있간디? 앞으론 아무 데서나 옷 타령 말고 그 옷이나 잘 입고 다녀. 분이는 누더기를 입고 마당에 서서 훌쩍거렸다. 입술이 대빨 나와 꼭 오리주둥이 같았다. 마침 그때 장에서 돌아온 금동이 지게에 나무짐을 지고 들어섰다. 어깨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팔뚝엔 장작무게로 선명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우리 분이한테 이런 품바옷을 입혀놨대? 누구긴 누구것슈? 동네 구석구석 눈 씻고 찾아봐도 어머님 말곤 이리 누더기 옷처럼 천덧대 입는 사람 없지라. 튼튼하다고?
무쇠 갑옷보다 낫다나 뭐래나. 이 꼴로 밖에 어찌 나가남뉴. 금동은 잠시 멍하니 분이를 보다가 푸아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그래도 그 옷 입으니 더 귀엽구만.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품바 새색시라 부르겄다. 하하. 분이는 더 토라져 등을 획 돌리고 입술을 쭉 내밀었다. 다음 날 해가 머리 위에 걸릴 즈음 금동이 지게에 나무짐을 잔뜩 지고 들어왔다. 땀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괜히 시큰둥하게 말을 꺼냈다. 분이야, 장에 같이 갈텨? 나무 좀 팔아갖고 뭐 볼 게 있어서 그려. 그 길로 둘은 장터로 향했다. 금동은 나무짐을 팔아 엽전 몇 잎을 받아내더니 옷감 파는 가게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서 맘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비단 옷은 언감생심이고 무명옷 한 벌 살려는 거요. 그래도 뭐 새 거는 새 거 아니여. 분이는 눈이 동그래졌다. 서방님, 진짜 사주시는 거예요? 금동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허투루 데리고 왔겠냐? 진즉부터 사주려고 몇 푼 모아놨지. 맨날 구멍 숭숭 난 옷만 걸치고 다니는 거 내가 보기 민망하더만. 맘 바뀌기 전에 얼른 고르라니까. 분이는 무명 치마 저고리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투박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옷감이었다. 그 옷을 품에 안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다. 서방님, 지가 앞으로 잘할게요. 에휴,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쓸데없이 눈물은 왜 흘리는 거요? 정 고맙거든. 나 닮은 예쁜 딸 하나 낳아주든가. 금동이의 말에 분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 참, 서방님도 별소리를 다 하시네. 어느 날 분이가 빨래터에 나가니 젊은 아낙네들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 모퉁이 돌아 두 번째 초가지 말지? 대추나무 크게 서 있는 그 집 말이야. 아이고, 알다마다. 그 집 서방이 주모랑 눈이 맞았다더만. 여편네 몰래 주막을 들락거린다 하더라고. 분이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호기심을 못 이겨 그 집 앞으로가 기웃거리자 마침 안주인이 문을 벌컥 열고 나와 노려보았다. 아니, 뭐가 궁금해서 그리 남의 집을 기웃거리슈? 분이는 쭈뼛거리며 머리를 극적이다가 입을 뗐다. 아이고, 이 말을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속이 다 터져서. 뭔 소리여? 속 터지게 굴지 말고 어서 말으슈. 저짝 빨래터에서 들은 소린디. 아줌니 서방이 주모랑 좀 수상한 사이라 하더라고요. 분이의 말에 안주인의 얼굴이 파래지더니 그 길로 주막으로 달려가 술상을 엎으며 난리를 피웠다. 헌데 웬걸. 사실은 친구들과 술만 마신 것이었으니 아낙네들 입방아가 빚어낸 헛소문이었다. 결국 주막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여편네는 분통을 이기지 못해 소문을 처음 낸 안악을 불러세워 머리채를 와락 틀어지며 혼쭐을 냈다. 얼마 뒤 그 소문을 낸 안악이 분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얼굴은 화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아니, 세대! 왜 남의 집 얘기를 함부로 퍼뜨려서 나를 이꼴을 만들었냐 말이오? 어? 분이는 눈을 껌뻑이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꾸했다. 전 그저 그 아줌 서방이 수상하다 해서 알려드린 것뿐인디. 안악은 눈을 부릅뜨고 분이를 노려보았다. 분이는 뒤로 슬그머니 물러섰다. 그때 마루에 있던 노씨 부인이 팔짱을 끼고 나섰다. 눈빛이 번쩍이며 쩌렁쩌렁 소리쳤다.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남의 집 일을 씨부렁거린 건 네 탓이지.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큰 소리치고 앉았어. 안악은 기세가 꺾여 머뭇거렸다. 어디서 뺨 맞고 와서는 우리 며느리한테 성질을 부려? 다시는 쓸데없이 입방아 찢지 말어라. 또 헛소리 찍어내면 내가 동네 어른들 모아다 네 혀 놀린 거 낱낱이 까발려 버릴 테니 각오하고 살아. 안악은 씩씩거리며 뒤돌아 나갔다. 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노씨 부인을 바라봤다. 지금 어머님이 내 편을 드신겨? 노씨 부인은 잠시 분이를 바라보다가
툭 하고 뱉듯이 말했다. 흥! 고마울 것도 없다. 내 며느리가 동네 안악한테 들들 볶이는 꼴은 나도 못 보겄다.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날 이후 분이와 노씨 부인 사이엔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낮 햇볕이 내리쬐는 초가마당. 노씨 부인이 부엌 앞에서 분이를 불렀다. 며느라, 장에 가거든 두부 한 모만 사오너라. 괜히 딴짓하지 말고 꼭 두부만, 알겄냐? 알겠구만요. 두부 한 모. 요것만 사오면 되죠. 분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다. 허나 두부 좌파는 힐끔 보기만 하고는 그대로 지나쳤다. 분이의 눈이 멈춰선 곳은 장터 구석에 쌓인 고물 좌판이었다. 머리 희끗한 영감이 낡은 그릇, 헌책, 바랜 옷까지, 이 빠진 술병까지 쭉 늘어놓고 있었다. 색은 다 너덜너덜해도 글씨는 멀쩡하네. 이 치마는 꼬질꼬질해도 아직은 걸칠 수 있겠구만. 분이는 이것저것 들추고 만지고 냄새까지 맡아보며 정신을 빼앗겼다. 그 사이 두부 한 모 사오라는 심부름은 까맣게 잊은 채였다. 영감님, 이 그릇은 너무 낡아서 반찬 담기도 민망하겄쇼. 이 책은 장판에 깔아도 안 쓸 판이고 이 술병은 또 이가 나갔네. 이런 건 아무도 안 집어갈 거 아녀요. 저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러다 주인 영감이 성이 나서 버럭 소리쳤다. 허참! 살 것도 아니면서 만지고 흔들고! 이 새댁! 입이 보통이 아니구만! 나 이 옆에 서 있자니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야! 차라리 몽땅 싸가슈! 대신 다시는 오질 말게나! 영감님, 그럼 거저 좀 주셔요. 집안 꾸미기에 딱이겠구만요. 그리하여 분이는 보따리에 그릇이니 책이니 술병이니 잔뜩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노씨 부인의 고성이 쏟아졌다. 아니, 두부 한 모 사오라 했는데 나간 지가 언젠데 이제야 와. 사오라는 두부는 간데 없고 또 고물덩이만 한 보따리 안고 왔구먼. 내가 너 때문에 미쳐야 쓰겄다. 미쳐! 분이는 머쓱하게 보따리를 풀어보였다. 낡은 책, 입 빠진 술병,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뿐이었다. 허! 책은 또 뭐 한다고 들고 오냐? 그거 본다고 쌀이 나오냐? 은전이 생기냐? 그때 방 안에서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나왔다. 하하, 밥은 안 돼도 책은 사람의 마음을 살찌우는 법이지. 언젠간 쓰일 때가 있지 않겠소? 팔자에도 없는 선비 흉내는 지겹지도 않으셔? 밭일은 안 하고 책만 보다니 이젠 며느리까지 닮아 고물만 긁어모으네. 도대체 저딴 걸 어디다 쓰자는 게요? 아버님은 책 좋아하시니? 보시면 기뻐하실 줄 알았구만요. 아버님, 지 잘했죠? 시아버지는 낡은 책을 받아들고 눈이 반짝였다. 하하,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 건 며느리뿐이구먼.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보는 눈만 있으면 귀한 법이지. 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고 노씨 부인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섰다. 그러다 분이가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내자 노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다. 이 빠진 술병을 어디다 쓰자는 거냐? 물도 못 담겠구만. 아버님 술 좋아하시니 혹 맘에 드실까 해서 가지고 왔는디. 시아버지는 술병을 받아들고 빛바랜 무늬와 색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오호라, 이건 예사 술병이 아니구만. 백자주병이 틀림없다. 비록 입은 깨져 흠이 났으나 이 무늬며 빛깔을 보게. 군가에서 쓰던 물건이 이런 꼴로 흘러나왔구먼. 고작 이 빠진 술병에 또 호들갑이여. 영감이나 며느리나 속아 넘어가는 솜씨는 둘 다 천하일품이구먼. 분이는 그저 빙긋 웃으며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저 고물이려니 했던 술병이 귀한 물건이란 말을 듣고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졌다. 분이가 시집 온 지도 어느덧 한 해가 흘렀다. 그 집안의 조용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침이면 노씨 부인의 잔소리가 천둥처럼 터지고 분이는 매번 눈을 껌뻑이며 엉뚱한 말로 받아치곤 했다. 금동은 그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몰래 분이 편을 들어주다 어머니한테 호되게 혼나기도 했다. 허나 그 속에 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노씨 부인도 말로는 왼수 같은 며느리라 하면서 밤이면 분이 목 반찬을 더 챙겨두곤 했고 분이는 또 괜히 투덜거리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바느질을 거들었다. 시아버지는 책을 보다가도 분이의 엉뚱한 제잘거림에 배를 잡고 웃는 날이 많아졌다. 그 집에선 어느새 옛날보다 웃음이 더 자주 터져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분이가 점심상 앞에 앉아 입맛이 땡긴다며 밥을 3그릇이나 비워내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얼굴을 싸지고 토해버린 것이다. 아니, 그러게 밥을 3공기나 허겁지겁 먹더라니. 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을 본 노씨 부인이 입술을 꾹 깨물더니 허겁지겁 밖으로 달려가 이웃 안악을 불러왔다. 잠시 뒤 동네에서 의원 못지않게 맥 짚는 솜씨로 소문난 안악이 들어섰다. 맥이 동동 뜨는 게 예사롭지 않네. 얼굴빛도 밝았고 입맛도 부쩍 당긴다 했지? 분이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원 부를 것도 없겠구먼. 이건 탈이 아니여, 복이여, 복. 축하하구만. 세댁 아기 가졌소. 노씨 부인은 분이 손을 꼭 잡았다. 늘 투덜대던 얼굴 대신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에구,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 거구먼. 내가 괜히 잔소리만 했네. 분이는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한겨울. 드디어 분이는 금동을 꼭 빼닮은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이 반짝이는 아이였다. 허허, 우리 분이 닮은 줄 알았더니 나랑 꼭 닮았구먼. 에그, 며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며느리 복은 크게 얻었구만. 집사람 복은 영 없었어도 아니, 이 영감탱이가 또 입방정을 떨고 있네. 나 참 웃겨서 원. 허허. 암튼 새 식구 덕분에 집안이 훤해졌구만. 앞으론 내가 잔소리 좀 줄여야 쓰겄다. 안 그러냐? 우리 딸, 너는 엄마처럼 엉뚱하지 말고 아버지 닮아 우지커니 자라야 쓰겄다. 그날 밤 초가집 안에는 아기 울음소리와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조용한 날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만큼 따뜻한 정과 웃음으로 가득한 집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분이는 비로소 이 집의 진짜 며느리이자 어머니로 자리 잡았다.